이 문제점을 좀 어떻게 우리가 그래 그 문제점을 지금 3개월 때 지금 안 그래. 아니 근데 3개월 전부터 제가 그걸 안내로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는 그걸 못 하겠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 나는 할 줄 모르죠. 이게 뭐 처음에 강티나 제피 갖고 이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오케이 하고 했는데 한경규가 간다. 생명 지역구이구나.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노상 살았다 이런 거. 그때 우리 방송을 했죠. 방송하기 저는 한 30개 먹은 것 같아요.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팔았는데 한 30개 먹은 거 같아요. 오경원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너무 세게 하신 거예요. 시장님 화가 많이 나서 저한테 합부리를 저한테 합부리를 다 하시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또 납니다. 나고 이제 부담스러운. 예, 이제 생각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와 배신감 느끼겠는데. 아니요 배척감이잖아요. 빈손으로 오라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죠. 다 이 준비해 온다니까. 아니, 좀 들어보시면서 또 그 꼭지에 대한 새록새록 날 겁니다. 이제 우리 오경원이 부담스럽다. 네. 진주평론 진주자. 오늘은 2024년 송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이바구입니다. 그냥 저희 진주평론이 이제 개국 3개월 차를 맞았습니다. 개국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주 시민의 언론이 되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고 진주평론은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이바구를 할 건데요. 그래도 워낙 좀 사는 형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창하게 준비는 못했고요. 대신 저희 평론이 좀 제 궤도에 이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분을 모시고 좀 편안하게 뭐 이렇게 지역 현안이나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뭐 개인 이야기도 좋고 평론 이야기도 좋고 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촬영은 오늘인데 어저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하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직접 소개를 하시죠. 먼저.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는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이고요. 지금 현재 진주시의회 후반기 경제위원장을 맡은 오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예, 우리 진주평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면 그리고 동부 5개면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또 후반기에는 그 진주시의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 그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그 최민국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두 분은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또 활동을 하셨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질문지도 사실 없습니다. 네. 질문지 없고 그냥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전에도 없으셨잖아요. 맞네. 그 질문지 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뭐 보니까 들어오셨다 막 빈손으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잘 됐다. 이제 한번 저한테 이러던데요. 진짜 빈손으로 왔나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뭐 일부에서는 뭐 의회 방송 아니냐, 의원님들 뭐 해가지고 뭐 의회 방송이다 자꾸 뭐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일단 한 3개월 지났는데 우리 그 진주평론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지역에서 혹시 이 진주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 오경훈 위원장은 예. 그러니까 진주평론이 사실상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생각만으로 이제 그치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제 평론은 정말 뭐 지금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 보면 나쁠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언론으로서 유튜브로 시작하는 지방 언론들이 다 힘든 고초들을 겪고 있는 가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수익 구조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그 화면에서는 저희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상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 무보수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느냐? 왜 그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하느냐? 그랬을 때의 그 취지나 의미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사실상 시민들이 그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다는 게 사실 시의원들이 어디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준비할 때 자기 전날부터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더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에서도 출연하는 분들이 좀 성숙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뭐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 재민고인은 부담스러웠긴데.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오경원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처음에 한다했을 때. 예, 너무 좋고 또 우리 오경원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우리 지방 의원들이 그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도 모르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또 노출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그 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지면 신문으로는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조금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너무 사실은 의원님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듣는 시민들도 그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아쉬운 점은 사실은 그 뭐 언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서경에서도 그 뭐 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가 뭐 모든 언론사가 갖고 있는 다 그 과제인데 그 우리 참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이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또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패널 분들도 또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지역 사회에 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취지의 방송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이 자리에 나와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좀 진주시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사실 그 뭐 굳이 안 해도 될 방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굳이 또 뭐 걸고 부스럼 만든다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저 이걸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던가요? 그 어차피 출연 많이 하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좀 반응들은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은 다 뭐 좋다라는 의견이 뭐 지배적인 거고. 아니 제일 잘한다 하던가요? 그리고 이제 의견을 공감을 하니까 이제 회신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재밌게 하고 있고. 근데 뭐 구독자는 왜 그래 안 늘어? 그것까지 또 저희 탓을 해버리면 좀 어려움은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잘했는데 아니 네. 두 분 다 나오면 말씀도 잘하시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버리면 그 유튜브 채널을 타고 들어가면 로그인이 안 돼 놓으니까 거기서 구독을 못 눌리는 문제점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좀 어떻게 우리가 그래 겪고 그 갈 문제점은 것인지. 지금 3개월째 지금 그래. 아니 근데 3개월 전부터 제가 그걸 안내로 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내는 그걸 결국은 못 하겠다 뭐 이러시는 놓고. 아니 나는 할 줄 모르죠. 이게 뭐 처음에 강피나 제피 갖고 이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진주평론을 검색하셔가지고 그래 거기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아니면 되는 우리 저 건데. 대표님도 하기 전에 뭐 구독, 좋아요, 아이씨, 알림 그거 설정 한다니까, 이게. 이걸 한번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한번 견디보고 그래 한번 내년부터는 좀 귀엽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구독, 아쉬워하면서 내가 좋아요, 그 한번 해봤는데 알림 설정 불편해. 이렇게 한번 마음이 불편해. 이성규 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딱 하시면 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거 아쉬운 건 뭡니까? 예, 그것도. 예. 그잘 재밌던가요? 예예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왜 이거 안 하냐고
막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진지하지 않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가 준비를 할 때 무거운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보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저도 받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좀 많이 해가 오는 편인데 무거운 주제보다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뭐 그 당님 조금 이거 하시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더라도 진짜 무너지죠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제 진지하게 우리는 보면 시청률은 굉장히 한 건당 분당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걸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진지하게 봐주시는 거는 감사한 거고. 근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알리고 있는 편입니다. 너무 많이 멀고시니까 구독자 안 늘면 하겠어 많이 알려지는데. 근데 좀 평론에서 혹시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혹시 컨텐츠나 뭐 그런 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너무 좀 무겁다는 이야기를 구독자를 좀 올리실 것 같으면 사실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짬뽕을 한 그릇 하러 간다든지. 또 봐라. 또 뭐 내보고는 군고마 팔아라. 군고마 그 먹방도 해가지고. 한 번씩 하시고. 그렇지. 예. 아니 송희 씨가 내보고 노포 하자던데. 우리 당님 좋아하시는 저 어탕도 좀 드시러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집 소개도 좀 하고. 그런 꼭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런 것도 일단은 좀 뭐 우리 검색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지금 12.3 뭐 진주 맛집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지. 아유. 뭐 양심 냉장고 한번 하시지. 그럼 양심 냉장고. 뭐 또 그 이경규처럼 또 한경규가 간다. 그런 소원도 같으시네. 그런 거 뭐라 레트로? 레트로라고 그래. 아니 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 옛날에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냉장고. 기증 받아야죠. 기증 받아야지. 뭐 아이고 우리 뭐 버리는 가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전부 다 뭐 우리 의원님들도 뭐 전부 다 무료로 나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하려면 이게 그냥 말이 그냥 편해서 뭐 한편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인간이 뭐 물어볼지도 모르는 거고 또 물어봐도 또 다뤄도 일일이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여튼 나와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좀 특히 또 우리 두 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한테 마음을 내어주셨고 부탁드릴 때마다 또 기꺼이 또 와주셨고 또 와주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도 우리 진주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두 분 모신 것도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밥을 사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입하고 하면서 좀 그동안 활동하신 것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 모셨습니다. 우리 특 에이스, 에이스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강진철 샤프한 최민국 의원님하고 또 오경원 의원도 칭찬 많이 하시던데 그거 한번 방송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 상당히 친한 것 같던데 세 분이서 그 질문을 좀 뭐 이게 딱딱한 질문이는 뭐 하긴 하겠으나 우리 진주시 의원으로서 올 한 해는 좀 어땠습니까? 우리 의원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좀 재밌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4년도는 정말 역경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우리 지역에서는 또 총선이 있었고 국회의원을 이제 선출을 하는 선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2년을 의정활동 2년 뒤에는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되는데 후반기에 이제 또 편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단 구성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한 해를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주의 이슈들이 많이 생성되는 그리고 또 그 이슈에 있어서 시의회가 즉각 반응한 것도 있었지만 좀 늦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주하게 노력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좀 박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거야 뭐 여러 뭐 100분이 말씀하시면 100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자꾸 8대 의회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예로서 8대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특히 9대에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죠. 예. 초선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는 시의회가 좀 이 항아리 모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선수도 좀 있고 초선도 좀 있고 하는데 이제 좀 중간 이렇게 허리 링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좀 있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사실은 초선들이 너무 잘했다. 의외로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재선이나 선수가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말씀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의회 중에서는 좀 열심히 다들 하시니까 아까 이제 오히려 말씀하셨지만 뭐 잘하고 못하는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 의원 같은 우리 민병희 교수님하고 그 촬영 두 번째인가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민병희 교수님 말씀만 꺼내면은 뭐 시의회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애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이제 민병희 교수님이 의회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뭐 저 역시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 당주님 말씀처럼 초선 의원들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총 22명 2명 중에 그리고 또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 역시도 의회의 기능과 의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파악이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예. 근데 올해부터는 뭐 저도 이게 공부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또 대학원 수업을 그 지방자치학 전공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 지방의회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걸 또 실무에 또 적용도 한번 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좀 이제는 뭐 내년 다가오는 25년도부터는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올 한 해가 전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바로 이제 선거 등배치 이제 들어가잖아요. 내후년에 선거죠. 그렇죠. 지방선거가. 예, 26년도. 예.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방학했다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지역구 다니시면서 또 민원 해결도 하셔야 되고 단체들 뭐 행사하면 또 다 얼굴 힘들죠 그런 거. 예, 근데 뭐 나 진짜 그거는 나 못 하겠던데.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이 좀 설고 저희는 또 우리 재민구 의원하고 저는 또 저 젊은 세대에 속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만남이 이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 대외 활동이 또 뭐 그 오히려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만나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행사장만 다니면 사실상 그분들을 대면 접촉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까 재민구 말씀대로 우리가 학습하고 정책 개발해야 될 시간들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적절히 이제 같이 혼합하는 과정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처음에 출마할 때도 사실상 그렇게 했던 게 우리가 초선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시민들은 투표를 하셔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시간을 주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야죠. 이게 그렇죠, 뭐 우리는 인턴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음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첫날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당에서 이번에 공천 심사하는 과정 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그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서 공천이 조금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기회가 왔었고 그래서 출마하게 됐던 그런 뭐 원동력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의 분위기는 당이 초선 재선 그 안에서는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뭐 서로 열심히 하고 응원하고 그런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사실상 대한민국 우리가 쌀밥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른에 대한 예의도 지키면서 뭐 초선이라 같은 초선이라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시의회가 지금 현재 그 작동하는 기능들은 저희는 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전에 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했을 때 뭐 서로 남을 미루지 않고 좀 하려는 그런 것들은 많이 좀 변화가 왔다라는 평가를 좀 저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조선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시의회가 좀 그동안에 잘 끄집어 내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터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좀 이렇게 이 문제를 지역의 현안을 끄집어냈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좀 먼저 개입이 되고 그래서 행동이 더뎌지고 그러면서도 말수도 줄어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구대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일단은 했죠. 그리고 이제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를 네. 작년에 하셨죠. 예.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또 새로 또 발족해서 할 예정이.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의 그렇습니다. 표현이고, 예. 근데 오 의원 말씀하셨던 근데 지역구 활동과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약간 이제 구속력을 갖는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에는 좀 괜찮다 싶고 올해 2024년 올해 일 많았죠. 네. 최 의원은 올해 뭐 좀 한 것 같습니까? 한 일을 좀 정리를 한번 혹시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뭐 올해 이제 1, 2, 3, 4월 같은 경우는 그 임시회가 중간에 한번 있었지만 그 총선이 우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돼? 뭐 또 우리 당 또 당협위원장이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당연히 저희는 또 그 소속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들께 또 저희 지역구 우리 주민들께 우리 당을 지지하고 호소하는 또 그런 역할을 좀 집중해서 해왔던 것 같고요. 그 3월달 임시회 때는 그 5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우주, 항공, 방산 관련된 진주시 자체적인 연구기관을 하나 설립하자. 그래서 뭐 물론 뭐 우주항공청도 있고 카이도 있고 그렇지만 뭐 경남 테크노파크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진주시에 맞는 우리 진주시가 고민해야 될 분명히 분야가 있을 거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뭐 분야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시정연구원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진주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올 임시회 때는 우리 또 e스포츠 상세 경기장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예. 한판 했죠. 예, 시정 질문을 하면서 조금 뭐 좀 좋은 그 좀 결과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뭐 아직도 아쉬움은 있고 또 그 문제는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좀 챙겨볼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경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6월 달에는 저희 그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참 잡음도 많았고 또 그런 걸 거치면서 저도 또 성숙해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진주 금산 고추 크림치즈 버거라고 그 우리 금산 고추를 활용한 맥도날드. 예. 네. 해가 좋아가 고추 좋은 걸 알고 진주 찾아왔나? 빛깔 좋다. 맥도날드가 맛깔나게 살린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매콤 고소하네. 근데 한번 사먹어봤지. 맛이 있긴 맛이 있다. 맛이 있습니다. 예. 깔끔하대 맛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주가
뭐 수출로 따지면은 우리 체년 지었고 있구나.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노상 살았다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방송을 했죠. 방송하기 저는 한 30개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팔았는데 한 30개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한 달 보름밖에 안 했지? 그게 이제 그렇게 팔고 또 다음은 또 다른 특화 지역에 나는 또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 맥도날드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진행됐었고 또 우리 당에는 또 당 대표 선거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요 사진첩을 쭉 그냥 1월 달부터 한번 뒤져 보니까 한동훈 대표? 예예예. 당 대표 선거를 또 치르고 그리고 그 7월 달에 또 한 번의 5분 발언을 합니다. 그 5분 발언이 아까 말씀 주셨던 우주항공 방산 연구기관 그 우리 시정연구원처럼 그런 것인데 플러스 이제 실크에 대한 부분을 그 한국 실크 연구원을 우리 진주시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진주시에서 직접 핸들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전문화되고 또 지금 방탄경영이라는 그런 부분들의 그 시민 질타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뭐 노조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산 플러스 실크까지 해서 융복합 우리 진주 산업을 위한 그런 연구기관을 하나 설립해보자라는 또 5분 발언도 했었고 8월은 뭐 진주를 올해 뜨겁게 달궜던 진주 대책 광장 토론회. 빈손으로 오라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간단하게 그냥 폰으로 적어봤습니다. 예. 다 일이 준비해 온다니까. 아니 그냥 좀 들어보시면서 또 그 좋습니다. 아니 근데 기억이 있어요. 새록새록 날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오경훈이 부담스럽다. 아닙니다. 우리 맞다. 아까 시정 질문할 때 우리 그 당시에 오경원 의원님도 그 광역 소각장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함께 또 하기도 했었고. 같이 했어. 그 이제 그 당시에 경훈이 우리 오경원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먼저 시정 질문을 했었거든요. 오경원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너무 세게 하신 거예요. 시장님 화가 많이 나서 저한테 핫뿌리를 저한테 핫뿌리를 다 하시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또 납니다. 나고 하여튼 8월은 우리 진주 대책 광장 그 진주 평론 주관한 토론회 참여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진주 대책 광장에 대해서 들어먹기 시작했지 또. 아니요 뭐 저는 욕 들어먹었지만은 뭐 제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또 앞으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8월 때부터는 그 대책 광장 관련돼서 좀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박석 논란도 각성 논란도 꺼내가지고 맞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거기서 뭐 이어진 게 조례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고 9월 달에는 그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이제 연구단체를 그 대표 의원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내년도부터는 또 지방의회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또 의원님들끼리의 고민이 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좀 이야기 좀 더 해도 되겠어요? 나는 괜찮은데 오경훈이 자꾸 부담스럽지. 우리 저는 지역구가 금산명안하고 동부 오계면인데 이 지역은 참 또 특수성이 있는 게 금산은 금산대로 금산 농협이 있습니다. 또 동부 오계면 지역은 또 진양 농협이라 해서 또 별도 그 지역의 농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 금산 농협에서 고추 크림 치즈버거로 그 참 좋은 그 결과물을 얻었었고 9월 달에는 우리 진양 농협의 강산해라는 쌀 이 전국 최대 규모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입점을 하는 그런 또 쾌거를 또 이루어내기도. 쌀이 있었어요? 예,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가 강산해인데 그 쌀이 또 그 양재점에 입점하는 그런 그 쾌거도 있었고 또 조금 슬픈 기억으로는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는데 특히나 우리 금산 지역에 그 상습 침수 지역이잖아요. 상습 침수도 하고 또 최고 비가 시간당 강수량이 최고 많았던 지역이 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비 피해가 심해가지고 진짜 한 열흘간은 진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머리를 좀 힘들다. 맞댔던 비 그런 오면 또 막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그 예결위에서도 조금 챙겨본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또 시에서 또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침수 대책
그거는 우리 저쪽에 우리는 또. 오경원 위원장님 아. 그 지역구고 아.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니 예, 먼저 다 하고 예. 또 끝을 내고 넘어가야 되지.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현재 그 우리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이것도 뭐 이번에 문제됐던 부분이랑 또 연관성이 방송도 하셨잖아요. 연관성이 아니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 예. 살아났나요? 아직 현재까지는 아직 살아는 났는데 민주당 원하는 그 예산액은 편성이 안 됐고요. 안 됐고. 예, 한참 못 미치는 예산액이고요. 근데 편성은 됐는데 이 지역 상품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막대한 시비를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안 사업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 배달의 진주도 지역 상품을 준 거 아니에요? 배달의 진주도 진주 사람- 지역 상품권으로 진주 사람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 한 예, 거죠.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지자체에서 새로운 고민을 하자. 국비 안 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그 발언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혁신도시 LH 10단지 이제 분양을 앞두고 분양 앞두고 예, 여러 가지 좀 그거 아직 하자들이 해결 안 됐죠. 그거. 예. 근데 그것도 의회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진주시하고 또 입주자 대표 입주민들하고의 그 중간에서 조금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도 뭐 일단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바에 행정적 지원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또 최대한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뭐 올 한 해를 좀 쭉 돌이켜 본다면 그 정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본 게 아니라 제 그냥 휴대폰 앨범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만 툭툭 좀 적어봤는데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지 물어보더만은 그래도 나름 좀 많이 하셨네. 아닙니다. 뭐 요거는 뭐 다 자 이제 부담스러운 예, 저는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와. 배신감 느끼겠는데.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들으면서 저도 최민구 의원이 정말 아니, 진짜 그거 일 잘 많이 해왔고, 진짜 일 많이 했네. 제가 정말 진짜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또 존경도 하는 우리 또 최민구 의원 의정 활동 이렇게 또 들으니까 더 정말 신뢰도 가고 많이 했네. 또 참 멋지시네요. 예, 예. 아니 우리 오이는 뭐 놀았어요? 저는 이제 그 분기별로 한번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준비 많이 했단 말이야.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저희 전반기 이제 마무리하는 그 분기에서는 사실 아까 우리 그 최민구 의원 이야기대로 선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저희 그 뭐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파밀리에 피아체라고 신동아 건설에서 저 빌라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LH와 동일한 느낌의 거기는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으니까 그게 이제 준공 전에 저희가 하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주민들하고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아니 좀 오이님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구는 어디예요? 상평, 상대 하대 상대하대, 도동입니다. 도동. 그래서 도동 아들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지역구를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고 거기에 지역구의 의원님들께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실적으로 그 이제 도시 환경에는 또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현장을 계속해서 이제 가서 현장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하우스와 너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법적으로는 모델하우스의 기준이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라든지 우리가 그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는 그 안반이 있어요. 가대 광고도 괜찮다. 그러니까 허위 가장 광고는 결국은 벌금 과태료가 나오는 거지 그 계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은 똑같고 속이 약간 다른데 여기가 안반이 많다 보니까 다이나마이트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또 그 안반 위에 하는데 산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 그 경운 건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신동아 건설이라 하니까 우리가 믿고 투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준공이 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행태가 됐고요. 그리고 성금을 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분들께서는 받아가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재판을 하셔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근데 일단은 그게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되고 자기들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재분양을 하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오분반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4월 총선 이후 건설 위기설이 돌았어요. 그게 진주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대시항인데 거기에는 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가지고요. 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금액을 걸어 놓은 거는 이제 그 뭐 보증보험에서 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하자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태형건설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건 건설업체에서 그걸 비용을 하자 보수 그런데 워크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답을 받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촉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지역업체에서 자재라든지 인력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그거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파밀리에 폐하체 같은 경우는 120세대 정도인데 여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만약에 다량으로 발생하면 이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조치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건설 경기 그러니까 지역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4다시 성과는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그런 장치들이 안전장치임에도 사업은 그대로 정리가 됐고 지금 입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안전장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갖다가 보호받을 수 있게끔은 준비를 했었지만 사실 그거 안 쓰는 게 제일 좋았던 거고 그리고 시에서 계속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냥 그 집 호수들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노고들이 아마 이번에 아마 대시양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걸로 보여요. 근데 지역에서는 대기업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납품하면은 엄청나게 떼돈을 벌 것 같은데 건설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수는 순서대로 하면 돈을 벌고 짓는 순서대로 하면 마지막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부숴서 땅을 만들 때는 돈을 다 입금해야 분양을 하죠. 근데 분양이 되고 나서 올리는 순서는 나중에 답이 없는 거잖아요. 짓다가 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은 대부분 마지막 후자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의 그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들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아까 강진철 위원장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년에 건설 이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던데. 예, 지역에는 이제 도로과 그다음 건설하청과는 또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건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은 도로에 깔고 하는 아유 그 아스팔트 좀 그만 깔고 보도블록 좀 그만 깔아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게 풀 예산이라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민원들이 있는 데다가 투입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는 그 이제 예산은 일단 필요한 데에다가 투입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지적들을 제가 좀 가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그 파밀리에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일 큰 제일 주도해서 또 하셨고 또 제일 큰 성과는 저는 방금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분양 받은 분들의 피해액을 최소화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게 저는 최고 크다고 보거든요. 돈을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입주하려니까 하자 천지를 이거를 갖다가 되돌려 그러니까 희망을 하지 계약금 않는 빼고는 다 받았어요. 그 분양권자에게 오히려 되돌려줘 가지고 포기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아낀 거죠. 예. 본인이 살 집들인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준공이 나와버리면 보수 보강막이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일부 정리가 됐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 제일 먼저 하는구나.
그게 이제 1분기. 1분기. 예, 이제 2분기.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는구나. 짧게 치겠습니다. 예. 2분기는 아까 좀 최근 그거 가야 된다며. 저는 2분기만 하고 그럼 다음에 한번. 뭘또 다른 아니, 영상 통화로 하십시오. 예. 예, 근데 체험 많이 했으니까 뭐 한다고. 네네네네. 예, 2분기는 이제 그 아까 우리 재민구 의원하고 내용 같습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물 수면 밑에 있는 거를 좀 쏘아 올리는 시간이 끄집 올렸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두 분 의원인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가 욕을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앞에서는 못 할 겁니다. 아니, 뭐 앞에서 당연히 무너지 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장일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도 판단하는 능력들이 사실 더 성숙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가 나중에라도 필요한 시설이냐. 왜냐면은 소각장을 제가 사실 진주 평론에서 이게 2번이나 막 2시간씩 다뤄주셨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보신 것도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1000회 넘었을 걸.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2030년도에 재민구군하고 저하고는 지금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40년도에도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집단들이 우려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 집합되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시정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시정 질문을 해야지만이 직원들도 다 인지를 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저도 사실상 재민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격조 있고 정말 대안과 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다뤘지만 뭐 원하는 답변을 못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원래 그래. 단독으로 하신다 했지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화까지도 다 열려 있는 뭐 이런 행태니까 그것도 뭐 소정의 성과다. 뭐 아니 저기 현안을 일단 뭐 끄집어냈다는 것과 그게 시민들을 알게 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쳐다볼 것이라는 것과 저는 그게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탁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꺼내기 힘들어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꺼내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난 두 분 의원님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줬다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식사하면서 그놈의 쏘가리 이야기를 뭐 매기 쏘가리도 되고 매기도 되는데 그 역할을 저는 뭐 흘러가듯이 그냥 좀 말씀드렸는데 두 분의 활동을 보면서 아 진짜 그 역할을 좀 하시는구나 싶어서 저는 내심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아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짜놔놓고 하면 이 또 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에 오경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재양 군인 예우 지원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고 공공기관 그럼 뭐 박성도 의원님 모시고 지난주에 또 한번 이야기를 들었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주시가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봐 이거 그냥 입하고 하자 그랬는데 또 현안 나오니까 또 주제가 무거워지잖아요 지금. 우리 몇 분이나 했습니까? 44분을 했어 우리가? 저거 1, 2분기밖에 말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3, 4분기는 또 나도 그럼 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짧게. 최 의원은 너무 요약했고. 근데 너무 좋았잖아요. 저희 귀에 쏙 들어오실 것 같은데. 최 의원은 정리를 빡빡 떼었고. 일단 우리 오경원 위원장님 그 3, 4분기 나머지 3, 4분기를 1분 안으로. 아니 그 3분기는 진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재민구 의원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 후반기에는 위원회를 옮겨서 이제 또 그 뭐 아직까지도 분에 넘치는 이제 위원장을 하게 된 게 사실상 좀 제일 큰 거고요. 도시 환경에 계시다가 경제복지로 넘어. 그게 위치를 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분 이제 트레이드를 했죠. 그렇구나.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로 가고 경제복지로 가야지만이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배려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최 의원이 위원장 할 뻔한 걸 넘가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당연히 또 우리 오경원님 하셔야 될 차례고 차례라기보다는 또 저보다 출중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저는 그리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항상 두 감사하게 사람 지금 뭐 하는 기고 지금 서로 근데 도시환경은 형님 일이 많긴 많더라고요. 도시환경 내년에 해결해야 될 거 많잖아요 지금 뭐 정말 도시환경위원회는 네.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 차가 너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절대 반대, 뭐 중간 반대 이런 행태들이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아마 도시환경은 가면 갈수록 아니 궁금한 게 어려운 있는데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이제 아직까지 보류 중에 있는 용역 걸로 발표 안 알고 났습니까? 용역 자체가 원래 발주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1차가 이제 안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이제 재공고를 했고요. 두 번째도 없으면은 이게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항의할 기는 없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4개월 안에 나온다 했고 저는 4개월이 안 된다. 6개월 이상 해야지만이 이게 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챙기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좀 챙겨봐 주시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4분기는 4분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 그 위원회도 농업 쪽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농업 이제 전기 화재에 관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전기안전공사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3자로 협의를 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든 거는 결국은 배전반에 보면은 화재들이 하우스에 불이 많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 전기 화재가 제일 높고 화재 중에서도 누전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누진을 잡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누전반에 그래갖고 사진을 딱 찍어서 시에다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주시면 그걸 전기안전공사에서 분석해서 거기에 우리가 흔히 녹이 쓴다든지 이러면 그는 반드시 불이 난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개를 했는데 2군데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면 무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셔가지고 배정 이제 그걸 교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농가들은 사실상 지금 의무적으로 3년간에 한 번씩 사설 기간에다가 의뢰를 하시는데 실제로 영세한 부분들은 그걸 잘 안 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우는 데는 특히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면 그걸 해서 사진 찍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개, 100개 가구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3년 안에 모든 농가들을 다 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평동에 항상 이제 상습 침수 구역으로 사실상 지금 너무나 아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동에 그때 출마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우리 근대화 이후로 우리가 해방 이후로 진주가 급속도로 발전 안 되는 도동이라는 지역의 기여가 컸다. 교육과 주거와 진주 발전에서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도 진주에 다시 돌아왔지만 변한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연령대는 더 높아지고 도로나 도심은 아파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현재 그렇지. 어떤 구조를 다 탓하기 전에 그래서 제발 상평동이나 우리 도동 지역에 구멍이 계속 나고 있고 우리 싱크홀도 발생하고 그리고 비 오면 잠기는 데가 동에서 우리 지역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정말 호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고 나면 항상 현장에는 제가 있었지만 시의원이 청소도 해주고 다 합니다. 저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이번에 시에서도 시민안전과에서 정말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제 지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용역을 이번에 용역비가 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일단 도동 주민들을 전체 의견들을 모으는 공청회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나고 나면 이제 국회의원한테도 좀 보고를 드려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 지역 내지는 위험 지역으로 좀 선포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올 한 해 중에서 그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없죠. 4분기입니다. 그 비슷하게 박수를 한번 보냈다. 원래는 좀 있는데 지금 최 의원 억수로
뭐 친한데 서로 케어주기 뭐 이런 쪽으로 합의를 보고 오셨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제 시작이라. 이제 50분 맞을 때 다 됐죠, 이제. 오늘 행사는 안 그-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진주 젊은 CEO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CEO를 만나가지고 이제 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첫 질문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진주는 변함은 없는데 변화도 없다. 라는 말이 정말 좀 저는 이제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변화가 없다라는 그 질문 안에는 답변 안에는 진주가 그만큼 생동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진주의 각 분야별로 그런 의미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진주시 의회의 그 한 기관만 두고 본다면 조선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시의회와 좀 달라졌다. 그러면 진주는 변함은 없지만 앞으로 변화는 조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게 뭐 두 분과 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젊은 두 시의원이 한 해 동안 사실 집행부의 눈치도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법도 한데 지역의 해난을 끄집어내고 또 거기에 대안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그렇게 좀 든든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참 고생하셨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고 내년엔 또 가면 내년 선거 바로 또 그 다음 해에 또 선거니까 좀 더 의회 활동을 잘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은 지역구 활동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원님한테 슬쩍 여쭤봤더니 뭐 그 두 사람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자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올 출연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뭐 3년이라 하면 멀리 느껴지겠지만 2년 넘게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쳐야 됩니다. 뭐 입하고 하자 해갖고 뭐 이 분위기가 또 끝에 이뤄와 버립니다. 우리 최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아까도 우리 진주평론 진행자께서 그 지역구 활동이 힘들지 않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은 결국은 지역에 답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사실 제 의정 활동의 90% 이상은 저는 지역구에서 그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집행부에서 뭐 특정한 사안을 두고 그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시민들 목소리가 나온다면은 망설이지 않고 시민 편에서 또 부족한 거를 질타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저는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22번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잘 그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늘 그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많이 옛날하고 많이 틀리던데. 많이 좀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어. 자 우리 오 의원님. 너무 좀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둘이 서로 칭찬해사잖아요. 진짜 친구는 이제 그 대중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뭐 평상시에도 느껴져. 분명히 혼자서 보낼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참 훌륭하게 해주는 기감이 되는 저는 동료원이라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좀 행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행복함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로 구분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저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고
그 기회를 주신 소중한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저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요. 아마 여기 오셨던 우리 최민국 의원도 저랑 생각이 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뭐냐면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운명적으로 저희가 다가왔고 그걸 개척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소중해 주신 한 표 한 표가 아깝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년에 우리 그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 또 시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일로서 또 생활하면서 좀 불편함이 없게끔 해드리는 제도적이든 시설이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올 한해 이제 뭐 다사다난했지만 또 결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낫고 더 행복하고 또 올해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더 노력하겠다. 우리 최민국 의원과 함께 진주시의회 9대 의회에서 그래도 몇 명 친구들은 다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너들은 조금 뭔가 선이 굵고 그리고 명확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게끔 그 이야기 듣고 하겠다라는 있는 걸로 말씀을 제가 볼 때는 보여주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평가는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니까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진주평론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더 해달라는 말씀을 좀. 그 뭐 연락해도 잘 안 오시니까 그런데 저는 뭐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일단 올해 뭐 한 해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중국 속담에 보면 그 천자를 꿈꿔야 나중에 고을 군수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의원으로서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두 분 의원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천자가 하는 일을 저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꾸준하게 마음 변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그런 성과가 열매가 나중에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진주 평론에서 두 분 의원이 좀 괴롭힌 편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시작하자마자 좀 자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절 한번 하신 적 없고 우리 최 의원은 특집까지도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우리 청년 관련 특집도 하셨고 또 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자료 같은 거 요청해도 아무 근소리 없이 그냥 다 해주셨고 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저도 두 분한테 드리고 싶고 내년에 또 2025년은 또 우리 젊은 시의원들이 좀 더 진주에서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바구 하자고 했는데 서로 칭찬하고 뭐 서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올해 두 분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냥 막 이게 하루 전날 막 좀 나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또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다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 하시고 가시죠. 자, 예. 자, 구독과 좋아요는 양쪽 지원님께서 한 번씩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경은 의원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하면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그러면 시작.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